말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값진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단 한 번의 무심한 말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이의 마음 속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동이 일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심지어 혀가 잘려나간다 해도 말해서는 안 되는 자랑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말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폭력이다. 이 명언 속에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그것이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듣는 이의 상황과 감정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무심코 내뱉는 자랑의 말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곤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자랑이 단순한 기쁨의 표현을 넘어 내면의 불안이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랑이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고 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재물에 대한 자랑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번에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서 꽤 큰 수익을 봤다거나,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거나, 혹은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줘서 걱정이 없다는 등의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안정된 상황에 대한 안도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은 분명 축복받을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처지는 어떠할까요? 만약 그가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상황이라면 당신의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찌를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돈에 대한 자랑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는 얼마나 가졌고 저 사람은 얼마나 가졌는지, 왜 나는 저만큼 갖지 못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결코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 그리고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대부분의 소득이 고정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듣는 이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많음에 있지 않고 적게 바라는 데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여유롭다면 그것을 굳이 말로 드러내 자랑하기보다는 그 여유를 조용히 간직하거나 필요한 곳에 베풀어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재물은 진정한 가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의 성공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흔하게 접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랑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향하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자식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거나 의사가 되었다거나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거나 하는 소식은 분명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무심코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자녀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혹시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까요? 당신의 자식 자랑은 그분에게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느낀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온전히 그 자식 본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뒷바라지하고 교육에 투자했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성과는 자식 본인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나서서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의 후광으로 살고 있구나.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공로인 양 떠벌리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자녀가 성공적인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녀는 뛰어나고 어떤 자녀는 평범하며 어떤 자녀는 순탄한 길을 걷고 어떤 자녀는 험난한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자랑하면 상대방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며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못할까?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부모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자녀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원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한마디 자랑이 다른 가정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정말 훌륭하다면 굳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하거나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녀의 성공에 대해 물어보면 그저 열심히 살고 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정도로 담담하게 대답하고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 증식이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민감하고 조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되어서 집값이 2배로 뛰었다거나 몇 년 전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몇 억이 올랐다거나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는 질투가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만 운이 좋은가? 나는 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깊은 상대적 박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운 좋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계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당신의 재산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재산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으며 오직 시기와 질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재산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차 한 잔을 마셔도 당신이 자신보다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이 돈을 내면 초라해 보일까봐 그렇다고 당신이 계속 내는 것도 미안해서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재산 자랑은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니체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과 극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재산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당신이 재산을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로, 인맥에 대한 자랑입니다. 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나는 국회의원과 친하다, 대기업 회장과 골프를 친다, 유명 연예인과 아는 사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는 그 사람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과 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맥 자랑은 듣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나는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하찮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당신과의 대화에서 점점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당신의 화려한 인맥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온도는 식어가고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교양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인품과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세네카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고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높은 사람과의 인맥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사람을 지위와 권력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천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가장 위대한 것은 조용히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배운 겸손과 지혜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받은 도움이나 혜택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해외여행에 데려갔다. 정부에서 나에게 특별한 지원금을 줬다. 병원에서 나를 VIP로 대우해 줬다와 같은 이야기들은 때로는 자랑하려는 의도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의 순리대로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받은 혜택은 당신의 과거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좋은 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왜 저 사람만 운이 좋을까? 나는 왜 그런 혜택을 못 받을까? 나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기와 기대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시기는 당신에 대한 질투를 낳고 저 사람은 참 운이 좋구나, 나는 왜 저렇게 운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대는 당신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낳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여행에 데려갔다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며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랑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지 타인에게 과시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겪었거나 좋은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당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받은 혜택을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얄팍하고 경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품위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세네카는 인간의 가장 큰 덕목은 인내와 겸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5가지 자랑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물, 자식의 성공, 재산 증식, 인맥, 그리고 받은 도움과 혜택. 이 모든 자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에게 비교와 질투, 그리고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감정들은 소중한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기에 기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 즉 화법을 바꾼다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대화법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당신이 얻은 성과나 행복이 온전히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과 좋은 인연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단순히 우리 애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서 운이 좋게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면 내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고 때를 잘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 당신이 겸손하다고 느끼며 당신의 이야기를 자랑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겸손은 위대한 지혜의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룬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우주의 섭리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겸손함이 관계를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상황을 설명하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1등 했다는 결과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즘 즐겁게 지내더라는 과정과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면 어느 대학에 갔다는 결과보다는 손주가 최근에 공부를 즐거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행복해하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얼마를 벌었다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요즘 경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시적이지만 과정은 그 사람의 성장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결과를 자랑하면 사람들은 질투하지만 과정을 나누면 사람들은 공감하고 그들 또한 그러한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되묻기를 통해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식을 전한 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손주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상대방의 손주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 이야기를 했다면 상대방의 건강은 어떤지 물어보는 식이죠.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상대방에게로 돌리면
당신 혼자만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대화는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쪽만 이야기하면 대화의 균형이 깨지고 관계는 위태로워집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비로소 당신의 이야기도 자랑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수치를 피하는 것입니다. 금액이나 등수와 같은 숫자는 필연적으로 비교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좀 놓인다 정도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고 하지 말고 다행히 집값이 좀 안정적이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겠죠. 자녀가 몇 천만 원을 준다고 하지 말고 가끔 용돈을 보태준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데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는 비교를 낳고 질투를 낳을 뿐입니다. 부드럽고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섯째,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공보다는 맛있는 반찬이나 가벼운 산책과 같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큰 뉴스보다는 오늘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는 작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보다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면서 본 꽃이 참 예뻤다는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작은 것에서 찾을 때 진정으로 크다고 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행복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행복을 나눌 때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 5가지 화법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현명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과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숫자를 피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행복을 공유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 따뜻한 이웃과의 깊은 유대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니체는 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가장 위험한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힘과 그 영향력을 깊이 인지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그 기쁨이 상대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혀가 잘려나가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자랑 대신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